안녕하세요. 나혜누리입니다. 오늘은 여성간호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파종성 혈관 내 응고인데요. 원인은 태반 조기박리, 양수색전증, 자간증, 산후 태반 잔류, 그 외에 감염, 악성종양, 심한 외상 및 출혈, 이런 등의 질환이 있을 때 혈관 내 지혈 담당 성분이 과다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응고인자들이 소진돼서 정작 지혈 작용을 해야 할 때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조직 내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팍션, 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피부 아래에 출혈이 보이는지, 구강 출혈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합니다. 랩상으로는 혈액 응고인자인 PLT와 피브리노겐 레벨이 감소를 보이고 D다이머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다이머는 몸에서 플라즈민이라는 효소가 혈전을 용해야 할 때 생기는 단백질 조각을 말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독증인데요. 임신 중독증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어요.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자간증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발생하고 출산 12주 안에 정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단백뇨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백뇨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간전증, 프리이클람시아, 임신 20주 후 고혈압과 단백뇨를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외의 증상으로는 이데마, 에피가스트릭 페인, 헤드에이크, 나우지아, 보미팅, 디크리스드 유린 아웃풋, 블러드 비전, 시력장애의 증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20주 이후에 헤드에이크 그리고 블러드 비전, 에피가스트릭 페인은 시비어한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노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이클람시아의 심한 경우 HELLP 신드롬을 보일 수 있는데요. 헤몰라이시스, 엘리베이티드 리버 엔자임, 로우 플레이틀릿 이 상황에서는 분만이 우선입니다. HELLP 신드롬 알아두시고요. 자간증은 고혈압과 단백뇨를 포함해서 시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는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복용해서 시저를 예방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고요. 분만을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성 당뇨 산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대개 회복되는데요.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하이포글리세미아, 산모의 인슐린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털니스, 이리타빌리티, 하이포토니아, 암니아, 리탈지, 템퍼레처 인스타빌리티, 하이포더미아죠. 생길 수 있고요. 폴리사이데미아, 적혈구 증가증 있을 수 있고 산모가 당뇨일 경우에 태반의 관류가 좋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태아의 옥시저네이션이 부족하게 되면서 RBC를 더 생산하게 되면서 헤마토크리트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4kg 이상의 우량아로 태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어깨 난산, 숄더 디스토시아, 아기 머리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머리에 피가 고이는 두혈종, 세팔로헤마토마, 성완신경총 손상, 브라키알 플렉서스 인저리의 우려가 있어요. 숄더 디스토시아는 아이가 어깨에서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건데 이 상태로 5분이 넘으면 페탈 아스픽시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페탈 헤드가 나온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요. 추가로 브라키알 플렉서스 인저리, 상완신경총 손상은 우량하거나 백큐을 이용해서 분만 시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로반사 시에 비대칭적인 팔 운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신성 당뇨 모성의 신생아 특징으로는 하이포칼세미아,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습니다. 다음은 RH- 산모에 대한 내용이고요. RH- 산모의 경우 태아가 RH 플러스면 즉 RH 부적합 임신의 경우에 첫 아이 분만 시 태아의 혈액이 산모의 혈액 안에 들어오게 되면 RH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서 다음 임신 시 RH 플러스인 둘째를 임신하면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RH 이뮨 글로불린이 필요한데요. 로감 주사라고 해요. 임신 28주에서 30주 사이에 맞고 산후 72시간 이내에 맞아야 해요. 혹시 유산하거나 양수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때도 맞아야 합니다. 추가로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하면 용혈성 빈혈과 황달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진단은 쿰프 테스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신 중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투약 가능한 약 또는 금기약 주의사항인데요. 먼저 투약 가능한 약으로는 인플루엔자 인젝션, 티뎁,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주사죠.
임신 27주 이후에 가능하고요. 또 알부테롤,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는 이날러입니다. 금기약은 대표적으로 생백신인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되겠고요. 수두를 포함해서 그 외 대다수 약물이 임산부는 복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매독 치료는 임신 기간에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히브 산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엘리사 테스트 포지티브 시에 웨스턴 블롯 테스트를 시행하는데 웨스턴 블롯 테스트 검사 결과로 히브를 진단합니다. 임신 14주 이후 산모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인 지도브딘을 복용해야 하고요. 산모는 세자리안 섹션을 주로 권유받게 되고 만약에 노말 델리버리 시에는 체액으로 인한 태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페탈 인터널 모니터링, 바자이나 리그잼이 금지됩니다. 출산 후 신생아는 지브도빈 시럽을 복용해야 하고요. 4에서 6주간 진행해야 합니다. 수유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금기입니다. 다음은 레이버 앤 딜리버리, 진통 및 분만 단계입니다. 저는 임신 징후랑 양대 산맥으로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험 직전까지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 4단계로 나뉘고요. 첫 번째로 진통이 오면서 자궁경부가 완전 소실 개대되는 단계, 두 번째로 분만 단계, 세 번째로 태반이 배출되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 단계로 보시면 돼요. 먼저 스테이지 1, 레이버 단계. 1단계는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레이턴트, 액티브, 트랜지션 이렇게 세 가지 페이스로 구분돼요. 레이턴트는 0에서 4cm까지 열리는 구간으로 5에서 30분마다 수축이 있고 한 번 수축 시에 15에서 30초 정도로 수축이 지속되고 마일드한 컨트랙션이 느껴지는 단계예요. 액티브 구간에서는 5에서 7cm까지 자궁문이 열리고 3에서 5분마다 수축이 오고 한 번 수축 시 30에서 60초 동안 수축이 지속돼요. 모더레이트한 컨트랙션을 느낍니다. 페인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트랜지션 구간에서는 8에서 10cm로 자궁문이 열리는 분만으로 가는 단계예요. 한 번에 60에서 90초 동안 강한 수축이 지속됩니다. 자궁 수축이 10분 동안 2회에서 5회 정도 오는 건 정상이고요. 5회 이상은 비정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개의 구간을 거쳐서 자궁문이 다 열리면 스테이지 2로 넘어갑니다. 아기를 분만하고 석션 및 상태 확인 등 아이에 대한 처치를 시행합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플라센타, 태반을 배출합니다. 스테이지 4는 산후 회복 단계예요. 자궁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유테린 푼두스, 자궁 저부를 확인하고요. 배꼽 부분에서 단단하게 촉진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오로 양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산후 1시간 이내에 로키아, 오로패드가 완전히 세츄레이트 되면 출혈을 의미하므로 노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6시간 이내에 소변을 못 보면 넬라톤을 시행해야 하고 자궁이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방광 팽만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넬라톤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산후에 보이는 정상 반응인데요. 분만 후 24시간 동안 탈수로 인해서 체온이 38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WBC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일시적 섬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임신 중 과다하게 몸이 보유했던 수분이 이뇨되는 과정으로 다이아프레시스, 발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후 로키아, 오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로를 산후 시기별 3가지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로키아 루브라, 로키아 시루스, 로키아 알바 이렇게 해요. 로키아 루브라는 산후 3일까지 밝거나 검붉은색으로 오로가 나오는 거고요. 로키아 시루스, 산후 4일에서 10일 사이 갈색에서 분홍색으로 나오는 오로를 말하고 로키아 알바, 산후 11일에서 2에서 3주까지 흰색, 묽은 냉 같은 색으로 오로가 배출되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오로의 양이 출산 직후라도 1시간 안에 패드가 한 장 이상 푹 젖게 되거나 클럿이 많거나 컬러가 옐로우 또는 그린색이거나 피쉬 오더라고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감염의 징후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게 노티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생아 출산 후 해야 할 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산 직후에 입과 콧구멍 순서로 석션을 시행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아기를 닦아주면서 등을 문질러서 울음을 자극해야 하고요. 신생아는 비타K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혈 예방을 위해서 바스토스 라테랄리스 외축강근에 IM 인젝션합니다. 그리고 나이제리아 고노리아, 임균과 클라미디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약을 점안해야 하고요. 이때 안약을 바르고 나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다음은 자궁 내 피임기구, 인트라유테린 콘트라셉티브 디바이스, IU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UD는 3에서 5년 동안 피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월경 후에 시술합니다. 적용 중에 부정출혈이나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제거하고요. IUD에는 끈이 붙어 있는데 이 끈은 이제 제대로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 또는 제거할 때 이용하고요. 첫 시술 후에 4주 동안은 매주 한 번씩, 이후부터는 매달 월경 후에 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임약 금기 환자입니다. 유방암 환자, 출산한 지 3주 이내인 경우, 허혈성 심뇌혈관 질환 유질 환자, 베너스 트롬보엠볼리즘, 정맥혈전증 환자, 미그레인스 위드 아우라라고 편두통인데 수십 분 지속되고 번쩍이는 빛이나 지그재그로 선이 보이는 듯한 시각 효과와 눈저림 증상을 동반한 편두통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간질환, 35살 이상 하루에 15개 피 이상 담배를 피는 경우, prolonged immobilization, 오랜 와상 환자, 팩터 5 라이덴 트로보필리아, 그리고 안티포스폴리피드 안티바디 신드롬,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신한 간호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환자인데요. 먼저 토치 인펙션이라고 5가지예요. 톡소플라즈모시스, 아더 시필리스, 루벨라,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환자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액티브 임플란트, 다른 말로 브라키테라피, 근접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지카 바이러스 환자. 이 환자들의 질병은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간호사는 해당 환자를 담당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라디오 액티브 임플란트를 삽입하여서 근접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 간호사는 납가운을 입고 들어가고 병실에는 30분 미만 동안 있어야 하고 6피트, 2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 때문에 납가운으로 가려지지 않는 이제 등 부분, 환자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환자는 임신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성간호학 요점 정리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매일 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